일본의 상조회사를 본뜬 국내 상조회사들이 수백 개나 생겼습니다. 방송과 신문에 광고를 하고 홈쇼핑에서 장내 서비스 상품을 팔기도 합니다. 일단 가입하면 한 번만 돈을 냈더라도 장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계약된 기간 동안에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상조회사들이 당초 약속했던 토탈 장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 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상조회사가 뜨고 있다. 무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성업 중인 상조회사들. 월 3만원씩 내는 회원이 10,000명이면 한 달에 가만히 앉아서 3억 원이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뭐 수금하러 갈 것도 없죠. 내가 자동이체 넣으면. 네, 이건 상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떼이는 게 없으니까 밑에받다 남는 장사라는 거지. 돈을 어디에다 굴려서 불리던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이익은 오롯이 회사가 다 가져가는 그야말로 땅짓고 헤엄치기 장사. 다단계 방식의 회원 모집은 기본이고, 내가 한 명을 계약시키면 나 위로 기재기시에 소문하게 얼마나 올려주고 또 그 위 지사한테 올려줘야 돼요. 심지어 믿고 맡긴 회원들의 돈을 들고 주랭랑을 치는 곳까지 있다. 메일 받고 난 뒤에 대표가 이제 회사를 폐업시켰어요. 폐업시키고 감자가 돼버렸어요. 이놈 뺏겨 같은 뺏기 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기예요, 그냥. 최고급판의 명품 수위로 포화스러운 장례를 치러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조회사들. 과연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주는 징하겠어요. 그 사이를 틈을 타가지고 그는 간도 국익에 미달되는 부분을 쓰고 뭐 수익가 되는 부분도 오리지널 국산은 없어요. 한 360만 원이다 하면은 장례금 100만 원 하면 어때요? చెప్ప하시는 거기다 중도 해약이나 환불도 안 된다니. 다른 아니고 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해약이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보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환불조차 안 되는 이상한 개조지. 됩니다. 추모 CD와 30일 기일 안내도 더불어서 해드립니다. 갑작스런 가족, 친지의 죽음을 당한 회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홍보하는 상조회사들. 업계에서는 상조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 울산의 한 경로당에 들러 상조 상품에 가입한 어르신이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상조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여덟 분 중에 두 분 빼고는 다 드셨네요. 인근의 다른 경로당. 이곳 어르신들도 대부분 상조회사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상조에 가입하신 분 손 좀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왜 가입을 하셨습니까? 자식들은 믿을 필요 없이 내가 막 볼 때 이어야 된다 싶어. 그래 내가 이었어. 약장수들이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걸 파는 자리. 이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상조 상품이 등장합니다. 어머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어머님은 몇 년 있다 돌아왔어요. 어머님들한테 이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서비스라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소송에 매달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장내 서비스 상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또는 만기 이후에 해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약을 하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까? 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상조회사들은 일단 들어온 돈은 되도록이면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피해는 해약이 안 된다는 것과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약을 하는 경우라도 위약금을 너무 많이 받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에 사는 강경수 씨는 지난 2000년 한 상조회사에 12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부모님 연세가
좀 높으시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도도 맞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돼서 갑자기 또 뭐 큰 일이 일어나면 잡으시고 그래 그런 건데. 그런데 강 씨의 친정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입해놓은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장례를 치른 후 장례식 사진과 사망 진단서를 갖고 상조 회사를 찾았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강 씨는 회사에 해약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조 회사는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다음 사람 죽을 때 써라. 지불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회사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한 강 씨는 상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100%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그 단체에 문의를 하셔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를 반드시 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장례 서비스 상품 같은 경우에 얼마짜리 상품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있나요?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한 달에 3만 원씩 10년간 120회를 넣는 350, 60만 원짜리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장례 서비스 상조 상품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100만 원대에서 최근에는 300만 원, 심지어 비싸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상품까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300만 원대 상조 상품을 분석해봤습니다. 장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며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상조 광고들. 꼭 따져보십시오.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십시오. 과연 그런지 취재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300만 원대 상품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수의와 관, 그리고 상복과 재단꽃이 장례용품으로 제공되고 인력 서비스로 장례 지도사와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먼저 장례용품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수의. 비상조 상품은 명품 수의라고만 적혀 있어 원사의 종류와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H상조의 경우 대마 100% 최고급 수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인으로선 그게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에도 대마하고 정마하고 구분하기 없잖아요. 같은 정마인데도 이렇게 나오고 같은 대마인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100% 대마고요. 이게 100% 반대마인데 치지 안 가잖아요. 우리 구분 못하거든요. 잘? 솔직히.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품목들이 실제로 정품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알 수 없을 만큼 어떤 기술력이 제공이 돼서 그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정품처럼 보이게 하는 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상조회사가 제공한다는 대마 수의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 업계 관계자들은 비싸봐야 3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산 대마 제일 좀 질이 잘 나오고 좋은 게 18만 원부터 있어요. 18만 원, 25만 원, 27만 원, 3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요즘 그게 안 써요. 최하 17만 원, 15만 원짜리 있어요. 수의를 미리 준비한 고객에게는 최고급 유골함을 지급한다지만 제공되고 인력 서비스로 장례 지도사와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먼저 장례용품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수의. 비상조 상품은 명품 수의라고만 적혀 있어 원사의 종류와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H상조의 경우 대마 100% 최고급 수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인으로선 그게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에도 대마하고 정마하고 구분하기 없잖아요. 같은 정마인데도 이렇게 나오고 같은 대마인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100% 대마고요. 이게 100% 반대마인데 치지 안 가잖아요. 우리 구분 못하거든요. 잘? 솔직히.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품목들이 실제로 정품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알 수 없을 만큼 어떤 기술력이 제공이 돼서 그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정품처럼 보이게 하는 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상조회사가 제공한다는 대마 수의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 업계 관계자들은 비싸봐야 3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산 대마 제일 좀 질이 잘 나오고 좋은 게 18만 원부터 있어요. 18만 원, 25만 원, 27만 원, 3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요즘 그게 안 써요. 최하 17만 원, 15만 원짜리 있어요. 수의를 미리 준비한 고객에게는 최고급 유골함을 지급한다지만 이 역시 믿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벽제 화장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골함 중
최고가는 22만 6천 원. 상조회사에서 많이 사가는 건 다른 제품입니다. 상조회사에서도 여기 보면 자기네 유골함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들은 주로 어떤 거 사용하시는데? 저희 거 기종으로 보신다 그러시면은 한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거의 많이 오시는 쪽이고. 아, 상조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거의 최하가 정도의 제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관. 두 회사 상품 모두 오동나무관을 쓴다고 돼 있을 뿐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취재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동나무관의 도매가를 알아봤습니다. 같은 오동나무관이라도 두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최고급 오동나무관이 16만 원 선. 그러나 화장을 많이 하는 요즘 이런 고급관은 쓰지 않고 대부분 0.67, 즉 1.8cm 두께의 오동나무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장용 0.67 오동관은 6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장례식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도매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상조회사가 대마 100% 수위에 최고급 오동나무관을 제공한다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50만 원 미만이고 화장할 경우엔 가격이 30만 원대로 확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화장용 수위는 7만 원이에요. 이게 뭐 싸다고 질이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관하고 수위, 일반적인 물품을 다 합친다고 했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값싼 수위나 관을 쓴다 하더라도 소비자들로선 이를 구별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죠. 확실히 믿고는 해야 되겠죠. 수위 밑에 나열돼 있는 생경한 이름의 품목들. 뭔가 새로운 장례용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모두 수위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연포, 도포, 원상, 관이불 이런 것들이 수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수위 박스를 열어보면 또 원래 그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이거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은 리무진 서비스. 하지만 리무진도 다 같은 리무진이 아닙니다. 스타렉스도 밑에 신드롬 리무진이고 캐딜락도 리무진입니다. 그거는 고객이 가입할 때 명확하게 우리한테 주는 게 리무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냐고 고객이 물어야 됩니다. 그냥 리무진 제공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또 복선을 깔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리무진의 이용료는 평균 25만 원 선입니다. 이렇게 수위와 오동나무관, 리무진 서비스, 꽃장식 비용 이외에 기타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장례용품을 모두 더하면 86만 원. 여기에 도우미와 장례 지도사 인건비를 합쳐도 최대 1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350~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 남는 장사임에 틀림없습니다. 360만 원이다 하면은 장례용품 1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해서 관하고 뭐 용품하고 다 해가지고 100만 원 안 들어요. 기껏해야 7~80만 원. 그러니까 360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사철 광고에서처럼 깨알같이 작은 글자가 금세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조회사 광고들. 장례식장 음식값과 빈소 사용료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납입기간 도중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잔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360만원을 정해놨으면 우리가 10번을 내가 이제 납입을 했어요. 30만원. 그러면 나머지 330만원이 남아있으면은 내가 11번째 내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거를 이용했어요. 그럼 계속 나머지 90개월도 3만원씩을 내야 되는데 행사 끝나면 330 일시불로 줘야 되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네, 이건 상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떼이는 게 없으니까 밑져봤자 남는 장사라는 거지.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린 사업 설명회. 영업사원들을 모집하는 자리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설명회 벽두부터 상조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제가 시작을 하겠죠. 대한민국 어느 누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금전적으로 피사심이 되어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집사람한테도 그 수가 보이면 그 좋은 집사에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신 분들은 아니 1년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하고 속상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직원들이 홍보 영상에 등장합니다.
회원이 10만 명에 이른다는 한 상조회사. 취재진은 이 회사를 찾아가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싶다며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먼저 수당에 대해 설명합니다. 360만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원 같은 경우에는 9,000원씩 해서 30회에서 총 27만원. 소호전장은 12,000원씩 36만원, 지전장은 45만원, 지전장은 53만원. 지자장이네. 예. 괜찮겠죠. 18,000원씩. 내가 109자만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한꺼번에 109자를 다 할까? 그러면 180만원씩 30개월이 나오는 겁니다. 즉 360만원짜리 상품을 하나 유치하면 영업사원의 경우 30개월 동안 매달 9,000원씩 모두 27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급이 높은 지사장은 그 2배에 달하는 54만원을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설명 도중 수당을 많이 받고 싶으면 개설비를 내고 직급을 사라고 권합니다. 사원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호전장은 50만원, 지전장은 200만원, 지사장은 500만원. 얼마를 납부를 하고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이 상주는 39만행, 우리나라 돈으로 390만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ですが、この祭壇が通常であれば、日本の相場から言いますと、大体この大きさだと200万ぐらいです。200万ぐらいです。失礼ですが、当社の会員様、39万円で、ご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霊柩車、それから病院からお迎えするお車、そういった後ですね、こういったろうそくです、こういった小物類、棺まで全部一式、サービスでついております。 우리와 달리 일본에선 상조회사가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10여 명의 상조회사 인력들이 장례식 행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조 회원 수는 2,300만 명. 규모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7배 정도나 됩니다. 도쿄 스기나미구의 류센지 묘지. 72살의 타부치 키미코 씨가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타부치 씨는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まず亡くなった時点で電話して夜中にまず遺体を遠いんですよ。横浜の先の青葉台ですから、そっちまで迎えに来てくださって、で遺体をこちらに安置してくださったもんですから、すごくそういう面でもね。 상조회사 이용자인 78살의 오쿠보 씨도 상조회사는 국가가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日本の互助会っていうのは上が国なんですよ。組織がね。国が互助会を許可してるわけです。で、何かあった時は国が保証してる。 일본 상조회사들은 서비스와 상품을 고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었습니다. お客さんを